자, 오늘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수능 특강 22번, 23번, 24번 문제풀이 해줄 거고요. 그 전에 이번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 몇 가지 짚어보고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우리 일단 고체라는 것의 정의를 배우고 고체 중에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나누어 봤어. 가장 큰 포인트는 입자와 입자가 어쨌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고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들 사이의 인력의 크기가 균일한가 아니면 균일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뉘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는 딱 입자 배열을 봤을 때 비결정성인지 결정성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 해서 그 정도로 알면 되고, 그 EBS 인터넷 강의에서 알려줬듯이 SiO2 중에서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엿 이런 대표적인 비결정성 고체의 예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결정성 고체를 조금 체계적으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정성 고체에는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이 있는데, 일단 우리 분자 결정 먼저 봐볼게. 분자 결정은 일단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고체니까 입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딱딱딱딱 배열이 돼 있고, 결정성 고체니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 걔네들이 딱딱딱딱 인력이 작용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때문이야. 무극성 분자라면 분산력에 의해서만 결정성 고체가 형성이 됐을 거고, 극성 분자라면 분산력과 쌍극자의 힘 모두에 의해서 고체가 형성되어 있을 거고, H2O와 같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 세 가지 힘이 모두 다 작용해서 결정성 고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걸 먼저 짚은 이유는 선생님이 이전에 수소 결합에 대해서 배울 때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한번 설명해 주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다른 이온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은,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성 고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 인력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온 결정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이며 그들 사이에 이온 결합이라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공유 결정은 각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원자들이 연결이 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구속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금속 결정은, 여기는 금속 원자, 이거 교과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금속 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 금속 결정은 우리가 화1에서 배웠듯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즉 금속 결합에 의해서 금속 결정이 결정성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를 해줬을 텐데, 분자 결정만 나자. 녹는다는 건 얘들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이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그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쵸? 했을 때 분자 결정이 이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 녹는 점이 아예 낮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구성 입자 사이의 힘이 그만큼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 껴있어? 수소 결합이 껴있어. 그때도 말했지만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결합이 붙은 것 같아. 그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작아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제로 화학 결합이야 단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일 뿐이야. 단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일 뿐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구속력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해서 수소 결합이 나머지 화학 결합과 다르게 화학 결합이 아니기도 하고 매우 약하다라는 거 한번 짚어주기 위한 거고, 해서 녹는 점이 얘네들이 보통 얘들아 선생님이 화원에서도 설명해줬지만 녹는 점이 높다, 녹는 점이 낮다라고 설명하는 건 어떤 거 기준이냐면 그 물질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냐 없냐예요. 해서 분자 결정은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높다는 건 이 결정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라는 거구나,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머지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석영과
석영 유리의 상변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석영이 가 과정을 지나서 액체가 됐어. 이 액체가 나 과정을 지나서 석영 유리가 됐어. 했을 때 기억. 과정 가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딱 봐도 지금 입자가 서로를 구석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 아, 이 석영은 결정성 고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결정이든 비결정이든 어떤 상태야? 고체 상태야. 근데 고체가 어떻게 된대? 액체가 되는 과정이 과정 가져 했을 때 EBS 인터넷 강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변인 2가지 배워.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여줘서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 변화에 의해서 2가지 과정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줬으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당연히 열을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과정 가가 일어날 때 이 물질은 열을 흡수해서 액체 상태가 되는구나 넘어가면 되고요. 니은 과정 나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과정이냐면 액체였던 물질이 석영유리가 돼. 근데 석영유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보통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리, 석영유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유리라고 하기도 해요. 유리, 플라스틱, 고무, 연 이 4가지는 대표적인 비결정성 물질 고체이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 아 비결정성 고체구나 하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딱 봐도 아 입자가 입자끼리 서로 구속력을 짱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모양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불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그럼 얘는 아 고체는 고체인데 비결정성 고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건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비결정성 고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 조금만 더 쉽게 보면 나 과정의 반대 과정은 비결정성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 과정이죠. 비결정성 고체의 녹는 점은 일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같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 반대 과정인 어느 점도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정 나. 액체가 비결정성 고체가 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귿. 석영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석영, 왼쪽에 있는 결정성 고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결정성 고체의 특징이잖아. 해서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면 돼요. 30페이지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2가지 고체,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NaCl과 CsCl이다. 해서 염화나트륨과 염화세슘 2가지 나타나 있는데 뭐 굳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딱 봐도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성 고체고요.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이온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문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너 이온 결정이 어떤 애들인지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고 우리 이온 결정 알고 있어. 이온 결정은 구성하는 입자가 누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고 이들 사이에 이온결합,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해 있으면 이온결정이죠. 보통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르면 이온 결정을 어떤 결정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금속 결정과 비교하는 문제가 화원에서는 많이 나왔었어.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이온 결정이냐 하면 나트륨 양이온, 염화이온, 세슘 양이온, 염화이온,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온 결정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니은 단위 세포에 포함된 염화 이온수의 비는 가대 나가 4대 1이다 라고 했는데 단위 세포라 함은 그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강의에 따르면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 어떤 입자가 반복돼서 결정성 고체가 될 때 그 입자 하나를 단위 세포라고 한다고 했고 이 가의 그림을 보면 이거 자체가 지금 단위세포라는 것이고 했을 때 단위세포 이거 하나에 포함된 염화이온 수는 염화이온을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염화이온인데 염화이온은 지금 각각 꼭지점 8자리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각각 면에 6자리가 있어. 자 그럼 꼭지점 자리는 반 나누고 2의 3승분의 1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니까 꼭지점 자리 8개 있는데요.
꼭지점 자리는 8분의 1 부피만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꼭지점 자리에 있는 염화 이온의 수가 되고요. 면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만큼 차지하는데 6개의 면에 하나씩 존재하니까 4개의 염화 이온이 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위세포는 지금 나는 딱 봐도 각각 큐빅의 꼭지점에 뭐 만약에 염화 이온이 있었어. 그럼 그 가운데 자리에 세슘 양이온이 있어요. 여기는 세슘이 각각 큐빅의 꼭지점에 있고 그럼 여기 염화 이온이 있어. 그럼 각각 이온을 보면 얘네들은 각각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순입방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해서 염화 이온을 큐빅 안에 있는 몇 개 있는지 보면 여기에 이 단위세포 하나에서 보면 염화 이온이 꼭지점 자리에 8개 있단 말이야. 꼭지점 자리는 8분의 1만큼 차지하고 8개가 단위세포에 포함되니까 염화 이온이 나그림에서는 1개만큼 차지해요. 그래서 4대1 맞죠? 디귿, 염화 이온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 수의 비를 가와 나에서 찾아보면 여기 염화 이온 누구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거냐면 여기 있는 염화 이온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 가장 근접한 나트륨 양이온 어디 있어? 이만큼 단위세포의 딱 변의 길이의 2분의 1만큼 되는 지점에 있는 애들이 나트륨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면, 지면과 동일한 면에 1개, 2개, 3개, 4개 있는 거고 또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있겠죠. 해서 염화 이온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의 수가 가에서는 6개야. 나에서는 염화 이온이 여기 가운데 하나 있을 때 대각선 길이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거리에 세슘 양이온이 있는 거고 이게 가장 근접한 거리예요. 그러면 세슘 양이온은 동일한 염화 이온을 기준으로 단순 입방으로 두르고 있으니까 나에서는 가장 인접한 양이온의 개수가 8개다. 해서 3대4 맞으니까 기니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금속 A, B의 단위세포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A, B는 단위세포예요. 해서 금속 결정의 결정성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가에서 A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채심 입방 구조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나그림에서 B는 그림을 봤을 때 면심 입방 구조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성 고체의 단위세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의 비를 찾으라고 하면 가에서 A, 가운데 끼어있는 원자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애들은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고 그러면 8개의 원자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원자들이야. 나에서 보면 이번에는 기준을 여기는 가운데 있는 애가 없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면 한 뼘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보다는 대각선 거리의 절반만큼에 해나가는 애들. 굳이 거리를 계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한 변을 A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입자들의 포지션은 A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지만 면에 위치하고 있는 입자들은 A, 루트 2A라고 했을 때 2분의 루트 2A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면에 있는 애들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럼 면에 있는 애들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고 이 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면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개. 이 같은 면상에 이 위치랑 똑같은 애들이 1개, 2개, 3개, 4개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있는 애들도 이 면을 기준으로 EBS 인강에서 봐줬지만 1개, 2개, 3개, 4개가 있을 거고 이면을 기준으로 1개, 2개, 3개,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12개의 애들이 인접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가분의 나, 인접한 원자 수의 비는 2분의 3이 되겠죠.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그림이 지금 조금 제한돼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억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2D이기 때문에 보여주는데 제한이 있는데 우리 인터넷 강의 연결시켜준 거 이거 바로 전 강의를 보면 손은정 선생님께서 그림을 잘해서 X, Y 평면, 뭐 YG 평면 해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해주셨을 거야. 그거 보면 면심 입방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자 수가 왜 12개인가요? 설명 정확히 해주셨거든? 미안하지만 이게 이해 안 되면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